큰오빠, 지금 뭐라고 했어요? 친정엄마 장례식장, 엄마가 돌아가신 슬픔을 채 느끼기도 전 1년에 명절 때나 얼굴만 잠깐 비추던 큰오빠는 조문객에게 효자소리 들어가며 과장된 슬픈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이 조용해진 순간 엄마가 남겨주신 재산 분배 얘기를 꺼내며 소리쳤죠. 네가 뭘 한 게 있다고 재산 타령이야. 그 순간 정은은 북받친 설움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과연 정은은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인생별 사연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한 기운이 그곳으로 전해지도록 마음 쓰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의 새벽은 유독 길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빈소에는 국화향과 함께 정적만 남았어요. 정은은 영정사진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칠순 잔치 때 찍은 모습 그대로 눈가에 잔주름을 담고 웃고 계셨지요. 3일장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정은은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의 기저귀를 갈던 손, 죽을 떠서 입에 넣어드리던 손, 병원 침대 난간을 붙잡고 밤을 새우던 손. 8년이라는 시간이 이 손에 전부 새겨져 있었어요. 영정 속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어. 낮은 목소리가 빈소 안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지요. 당연한 일인데도 정은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발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복을 입은 조문객들이 영구차 뒤를 따랐고 정은은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가 40년간 건어물 가게를 하셨던 시장 골목, 정은이 어릴 적 숙제를 하며 앉아있던 가게 앞 평상, 그 모든 풍경이 아침 햇살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앞좌석에서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식이었어요. 큰오빠는 창가 쪽으로 고개를 돌린 채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네, 그 상가 건물이요. 5층짜리. 시세 좀 알아봐 주세요. 네, 빨리요. 정은의 손이 무릎 위에서 멈췄습니다. 지금 장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땅에 모시러 가는 길이었어요. 정식은 통화를 마치고 전화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정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었어요. 가슴 어딘가가 싸늘하게 가라앉는 것을 느끼면서 그저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장지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흐렸습니다. 봉분 앞에 관이 놓였고 가족들이 차례로 흙을 뿌렸습니다. 정은의 차례가 왔을 때 손에 쥔 흙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한 줌의 흙이 관 위로 떨어지는 소리가 묘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화관이 끝나고 조문객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상주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드님들이 효자시네요. 어머니 좋은데 가셨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것은 정식이었습니다. 맏아들로서 상주 역할을 맡은 정식은 허리를 숙여 인사하며 조문객들의 손을 잡았어요. 아닙니다. 어머니한테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정은은 몇 발자국 뒤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8년이었습니다. 8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어머니를 돌본 건 자신이었어요. 명절에 2시간 얼굴 비추고 돌아가던 사람이 지금 효자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에 돌멩이처럼 얹혔지만 정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장례식장에서 다툴 수는 없었으니까요. 장지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
정연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은아, 힘들지? 고생 많았어. 정은은 고개만 가볍게 끄덕였습니다. 근데 형이 그러는데 다음 주에 가족회의 하자고. 정은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지금 그 얘기야? 정연은 시선을 피하며 말했어요.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형이 그러니까. 정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어머니를 땅에 묻고 돌아오는 길인데 이미 돈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가족들이 어머니 아파트에 모였습니다. 25평 남짓한 오래된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신던 낡은 실내화가 신발장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정은은 그것을 보고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거실에 정식, 정연, 그리고 올케들이 모였습니다. 정식이 소파 중앙에 앉아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고생했어. 장례 잘 치렀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제 현실적인 얘기 해야지. 다음 주 토요일 여기서 가족회의 하자. 엄마 재산 정리. 정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빠, 오늘 엄마 보내드렸는데 그 얘기를 벌써 해야 해? 정식이 정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은아, 감정적으로 굴면 일 복잡해져. 상속세 신고 기한이 있어. 알지? 기한이요? 6개월 안에 해야 해. 늦으면 가산세부터. 정연이 끼어들었습니다. 형 말이 맞아. 빨리 정리하는 게 서로 좋아. 정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미영이 정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작은 올케는 정은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가씨, 오늘은 쉬세요. 많이 힘드시죠? 정은은 미영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례식 내내 말없이 옆에서 일을 거들던 사람이었어요. 언니, 괜찮아요. 나중에 따로 드릴 말씀 있어요. 오늘은 쉬어요. 정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궁금했지만 물을 기력이 없었어요. 밤이 깊어지고 손님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정은은 어머니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밀려왔어요. 동백기름 냄새, 오래된 장롱 냄새, 어머니의 냄새. 방 안은 며칠 전 그대로였습니다. 침대 위에 접어둔 이불, 협탁 위에 돋보기 안경, 달력에 적힌 병원 예약 날짜. 어머니가 금방이라도 돌아오실 것 같았어요. 정은은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엄마.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직 방에 엄마 냄새 나는데. 오빠들은 벌써 돈 계산하고 있어.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어요. 8년 동안 혼자 삼킨 눈물이 얼마나 많았던가요? 오늘도 그렇게 삼켜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정은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첫밤, 장례보다 더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은은 어머니의 실내화를 신발장 안에 넣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정식이었어요. 정은아, 토요일 잊지 마라. 3시에 여기서 보자.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정은은 한참 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8년이었습니다. 8년 동안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오빠들은 알기나 할까요? 알고도 저러는 걸까요? 모르니까 저러는 걸까요? 아파트 복도에 아침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정은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어요. 등 뒤로 어머니 집의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례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정은에게는 더 긴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정은은 어머니 아파트 앞에 섰습니다. 일주일 전 장례를 치른 곳이었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실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식과 정연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오빠 앞에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어요. 정은이 들어서자 정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네. 앉아. 정은은 오빠들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올케들은 오지 않았어요. 정식이 말하길 집안일이니 삼남매끼리만 정리하자고 했답니다. 정식이 서류를 정리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 엄마 재산 정리하자. 내가 알아봤어. 테이블 위에 종이 한 장을 펼쳤습니다. 직접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 온 모양이었어요. 상가 건물 시세가 한 10억 정도 되고 이 아파트가 2억. 예금이 한 5천만 원 남았더라. 합치면 12억 5천쯤 되네. 정연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렇게 많았어? 엄마가 건어물 가게 하면서 모은 거지. 상가 건물은 15년 전에 경매로 사뒀대. 정은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셨던 시간이 저 숫자 안에 담겨 있었어요. 멸치 비린내 맡으며 자식들 뒷바라지 하셨던 세월이요. 정식이 정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나눌지 얘기하자. 정은이 대답했습니다. 법대로 하면 되지 않아? 3분의 1씩. 정식이 피식 웃었습니다. 정은아, 그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야. 뭐가? 정식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일단 상가 건물은 관리가 필요해. 임대인 관리에 세금 처리에 이런 거 복잡하거든. 여자 혼자 하기 힘들어. 정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건물은 오빠들이 나누고 넌 이 아파트 가져. 어차피 여기서 엄마 모시고 살았잖아. 정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았어요. 오빠 계산이 안 맞잖아. 상가 건물이 10억인데 아파트는 2억이야. 정식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네가 8년간 엄마 모신 거 그동안 네가 이 집에서 먹고 쓰고 한 걸로 떼워야지. 순간 정은의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요양보호사 월급이 얼마야? 한 200. 8년이면 거의 2억이야. 그거 공제하면 아파트 정도가 딱 맞아. 정은은 정식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농담하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지금 무슨 소리야? 내가 돈 받고 한 거야? 야, 흥분하지 마. 현실적으로 계산하면 그렇다는 거야. 현실적으로? 정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들은 8년 동안 뭐 했는데? 정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우리도 바빴어. 나는 회사에, 정연이는 식당에. 바빠서? 명절에 2시간 오는 것도 바빠서 못한 거야? 야, 그건. 엄마 기저귀 갈아본 적 있어? 새벽에 화장실 부축해 본 적 있어? 정은의 말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8년 동안 내가 다 했어. 혼자 했어. 오빠들은 뭐 했냐고. 정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정은아, 진정하고 얘기하자. 진정해? 오빠도 똑같잖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왔어? 정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피하며 소파 팔걸이만 만지작거렸어요. 정식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야, 정은아. 솔직히 말할게. 정은이 정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제사 모셔. 집안돼 있는 건 아들이야. 예로부터 그랬어. 그러니까 아들이 더 받는 게 맞아. 정은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이 조선시대야? 법이 어쨌든 관례가 그래.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삼촌들이 더 받았잖아. 그건 그때고. 정은아, 현실을 봐. 네 팔자가 그래서 수빈이 아빠도 죽고. 정식의 말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오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아, 그건 내가 말이 심했다.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정은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터져나오려는 말들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8년이었습니다. 남편 잃고 혼자 된 35에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오빠들은 네가 요양보호사잖아 한마디로 모든 걸 떠넘겼습니다. 그때부터 정은의 삶은 없어졌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어머니를 돌보고 틈틈이 일하고 딸아이 밥 차려주고 그렇게 8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8년을 돈으로 계산하자고 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월급으로 환산해서 공제하겠다고 했어요. 정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나 8년 동안 내 인생 바쳤어. 정식이 입을 열려 했지만 정은이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일도 제대로 못했어. 풀타임으로 일하던 거 파트로 줄였어. 수입이 반토막 났어. 그건 수빈이한테도 미안해. 애 엄마 노릇 제대로 못했어. 고3 때 수빈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엄마는 나한테 관심 없다고 했어. 정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허리 디스크 터져서 병원 가야 하는데 못 갔어. 갈 시간이 없었어. 엄마 돌봐야 하니까. 정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식은 정면을 응시한 채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간병비로 퉁 치자고 내가 돈 받고 일한 거냐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정은은 손등으로 훔치지 않았어요. 그냥 흘러내리게 두었습니다. 나도 엄마 자식이야. 나도 가족이야. 왜 나만 이래야 해?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정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은아, 미안해. 우리가 많이 못했어. 정식이 정연을 노려보았습니다. 야, 너 왜 막내 편 들어? 편 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들이야. 집안 지키는 건 아들이라고. 정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형 앞에서는 늘 그랬어요. 할 말이 있어도 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식이 다시 정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은아,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냉정하게 생각해봐. 아파트면 충분하잖아. 정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빠, 나 오늘 얘기 안 해. 간다. 야, 어디가? 정리하고 가야지. 무슨 정리? 이렇게 정리하자는 거야? 정은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장례 치르고 일주일 됐어. 엄마 옷도 못 정리했어. 방에 들어가면 아직 엄마 냄새 나. 근데 오빠들은 벌써 돈 계산 다 해놨네. 정식이 말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됐어. 정은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다음에 얘기해. 오늘은 못하겠어. 현관으로 향하는 정은의 등 뒤로 정식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정은아. 결국은 법대로 해야 해. 네가 감정적으로 나오면 더 손해야. 정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섰어요. 복도에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잠시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습니다. 정은은 안으로 들어가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히자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죽여 울었어요. 8년 동안 늘 그랬듯이 혼자서. 집에 돌아온 정은은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미영이었습니다. 아가씨, 나예요. 괜찮아요? 정은은 목이 메어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까스로 입을 열었어요. 언니, 저 괜찮아요. 울고 계셨죠? 미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8년간 얼마나 참으셨어요. 정은이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 오늘 가족회의 했는데요.
큰오빠가 간병비로 퉁 치자고 했어요. 8년 동안 제가 한 게 요양보호사 월급이랑 같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저보고 아파트만 가지라고요. 상가 건물은 오빠들이 나누겠대요. 전화기 너머로 미영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가씨,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나한테 드릴 말씀 있다고 했죠? 조만간 만나요. 아가씨한테 꼭 해드릴 얘기가 있어요. 정은이 대답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고맙긴요. 아가씨가 8년간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는 알아요. 다 지켜봤어요. 전화가 끊어진 뒤에도 정은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린 거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정은은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생각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8년 동안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누군가는 알아야 했습니다. 8년 전 4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정은은 요양원에서 어르신 식사를 돕고 있었어요.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서 입가에 가져다 드리는데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큰오빠 정식이었어요. 정은아, 엄마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 응급실이야.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정은은 앞치마를 풀 겨를도 없이 요양원을 뛰쳐나왔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 이름을 말하는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정식과 정연이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은이 달려가자 정식이 일어섰어요. 의사 선생님이 뇌경색이래. 다행히 빨리 와서 큰 후유증은 없을 거래. 정은은 응급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얀 침대 위에 어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눈을 감고 팔에 수액줄이 연결된 채로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으로 향하시던 어머니가 저렇게 작게 누워 계셨습니다. 담당 의사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시죠? 골든타임 안에 오셔서 다행입니다.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재활이 필요하고 당분간은 누군가 곁에서 돌봐드려야 합니다. 의사가 돌아간 뒤 복도에 세 남매만 남았습니다. 정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 엄마 돌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연이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고 정식은 팔짱을 낀 채 정은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회사 때문에 안 돼. 부장단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자리 비우면 큰일 나. 정연이 말을 받았습니다. 나도 식당이 있잖아, 형. 점심 장사 빠지면 그달 매출 반토막이야. 정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정은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정은이가 하면 되지. 요양보호사잖아. 정은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오빠, 나도 일해야 해. 수빈이 학원비도 내야 하고. 야, 그래도 네가 전문가잖아. 우리가 하면 오히려 엄마 불편하시지. 네가 제일 잘 알잖아. 이런 거. 정연이 끼어들었습니다. 형 말이 맞아. 우리가 간병비 보태줄게. 매달 얼마씩 보낼 테니까 정은이가 맡아줘. 정은은 두 오빠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둘 다 당연하다는 얼굴이었어요. 이미 결정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아가씨도 혼자 애 키우시는데 다 같이 나눠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미영이었습니다. 정연에게 연락받고 병원으로 온 모양이었어요. 작은 올케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정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수 씨는 가만히 계세요. 그래도 아가씨 혼자 다 맡기는 건. 야, 정은이가 제일 적합하잖아. 전문가라고. 미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은에게 미안한 눈빛을 보냈지만 더 이상 말하지는 못했어요. 정은은 응급실 안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돌려 복도 쪽을 보셨습니다.
유리 너머로 정은과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니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어요. 정은아, 늘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어머니는 정은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막내딸의 이름을요. 정은은 두 오빠를 돌아보았습니다. 수빈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15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키워온 딸아이. 이제 겨우 생활이 안정되려던 참이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시는 어머니. 정식은 안 할 거예요. 정연이도 안 할 거예요. 며느리들은 더더욱요. 정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할게. 정식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래, 역시 정은이야. 내가 매달 50씩 보태줄게. 약속해. 정연도 말을 보탰습니다. 나도 형이 안 주면 내가 줄게. 걱정 마. 그날 저녁 정은은 어머니 병실에 홀로 남았습니다. 오빠들은 각자 볼 일이 있다며 돌아갔어요. 정식은 회사 회식이 있다고 했고 정연은 식당 마감을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은은 어머니 침대 옆 보호자용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주름진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40년 하신 손이었습니다. 멸치를 고르고 굴비를 엮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신 손이에요. 그 손으로 3남매를 키우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는 혼자서요. 정은은 어머니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내가 있어. 걱정 마. 어머니는 대답 없이 고르게 숨을 쉬셨습니다. 첫 달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정식에게서 50만 원이 들어왔어요. 약속을 지킨 겁니다. 정은은 그 돈으로 어머니 재활병원비 일부를 냈습니다. 둘째 달에도 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셋째 달에도요. 넷째 달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입금 내역이 없었어요. 정은은 정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이번 달 아직 안 들어왔는데. 아, 미안. 요즘 좀 빠듯해서 다음 달에 몰아서 줄게. 다음 달에도 입금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달에도요. 정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빠, 큰오빠가 요즘 안 보내는데 오빠라도 좀 도와줘. 아, 그게. 나도 요즘 식당이 적자야. 미안하다, 정은아. 형편 나아지면 보낼게. 정연에게서는 처음부터 단 한 번도 입금이 없었습니다. 결국 정은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풀타임으로 일하던 요양원에 사정을 말했어요. 어머니 간병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줄여야겠다고요. 수입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아침에 어머니 기저귀를 확인하고 세수를 시켜드리고 약을 챙겨드렸어요. 죽을 끓여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흘리시면 턱받이로 닦아드렸어요. 딸 수빈이를 학교에 보내고 파트타임 일을 나갔습니다. 오후 2시에 돌아와서 어머니 점심을 챙겨드렸어요. 이웃에게 부탁해둔 도시락을 데워드렸습니다. 저녁에는 수빈이 밥을 차리고 어머니 저녁을 따로 준비했어요. 일주일에 3번은 어머니를 목욕시켜드렸습니다. 욕조에 물을 받고 어머니를 부축해 앉히고 등을 닦아드렸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밤에는 2~3시간마다 깼습니다.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셔야 했거든요. 부축해서 모시고 다시 침대에 눕혀드리고 잠자리를 정돈해드렸습니다. 그러다 새벽 5시 반에 알람이 울렸어요.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정식 가족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큰올케 윤정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막았어요. 어머,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아. 어머니 방에서 나는 거 아니야? 정은이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환기시켰는데요. 윤정이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렸어요. 시어머니 뵐게요. 잠깐만요. 윤정이 어머니 방문 앞에 잠깐 섰습니다. 문을 열지 않고 목소리만 높였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편히 쉬세요. 그리고 다시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정연 가족도 도착했어요. 미영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뭐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언니. 거의 다 했어요. 그래도 전 부치는 거 제가 할게요. 아가씨 어머니 점심 챙겨드리세요. 정은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점심 식사를 떠먹여 드렸습니다. 방에서 나오니 미영이 부침개를 뒤집고 있었어요. 윤정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식이 거실에서 말했습니다. 정은아, 엄마 잘 모시고 있네. 역시 요양보호사는 다르다. 정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식이 시계를 보았습니다. 아, 나 이따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먼저 간다. 윤정아, 가자. 윤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여보. 어머니, 저희 가요. 정연도 따라 일어났어요. 형, 나도 식당 가봐야 해. 미영이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저희도 가볼게요. 남은 건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언니 고마워요. 오늘 많이 도와주셔서. 미영이 정은의 손을 잠깐 잡았습니다. 아가씨, 힘들면 말해요. 내가 뭐라도 할게요. 정은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게 대답의 전부였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도착한 지 2시간이 채 안 됐어요. 정은 혼자 남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명절 음식 그릇들이 싱크대에 잔뜩 쌓여 있었어요. 물소리만 고요히 울렸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정은은 고무장갑을 벗고 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침대맡에 앉아 어머니 이불을 여며드렸어요. 엄마, 추워?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다들 갔어? 응, 엄마. 바쁘대. 어머니가 정은의 손을 잡으셨어요. 정은아, 고생이 많다. 괜찮아, 엄마. 내가 할 수 있어. 어머니는 말없이 정은의 손을 쓰다듬으셨습니다. 창밖으로 추석 보름달이 떠오르고 있었어요. 설거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챙겨야 할 약도 있었고 수빈이 간식도 준비해야 했어요. 정은은 어머니 손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 시계가 8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아직 하루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신 뒤로 정은의 하루는 새벽 5시 반에 시작되었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눈을 떴어요. 간밤에도 2번 깼습니다. 어머니가 화장실에 가셔야 했거든요. 부축해서 모시고 다시 눕혀드리고 잠자리를 정돈해드리는데 30분씩 걸렸어요. 정은은 침대에서 일어나 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일어나셨어? 어머니가 눈을 뜨셨어요. 밤새 축 처진 얼굴이었습니다. 정은은 이불을 걷고 기저귀를 확인했어요. 젖어 있었습니다. 새 기저귀로 갈아드리고 물티슈로 닦아드렸어요. 엄마, 세수하자.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왔습니다. 수건을 적셔 어머니 얼굴을 닦아드렸어요. 눈가, 볼, 입가. 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어릴 적 정은의 얼굴을 닦아주시던 손이 이제는 힘없이 이불 위에 놓여 있었어요. 아침 약을 챙겼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혈전 예방약. 한 움큼이었어요. 죽을 끓여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절반쯤 드시고 고개를 돌리셨어요. 엄마, 조금만 더 먹어. 배불러. 약 먹으려면 더 드셔야지. 어머니가 억지로 몇 숟갈 더 드셨습니다. 약을 물과 함께 넘기시는데도
한참 걸렸어요. 시계를 보니 7시 반이었습니다. 수빈이를 깨워야 했어요. 수빈아, 일어나. 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수빈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엄마, 5분만. 지각하겠다. 어서 일어나. 수빈이가 겨우 일어났습니다. 정은은 부엌으로 가서 토스트를 굽고 우유를 데웠어요. 수빈이가 식탁에 앉아 눈을 비볐습니다. 엄마, 오늘 학원비 내야 하는 날이야. 알아. 학교 다녀와서 줄게. 친구들은 다 카드로 긁던데. 정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카드는 이미 한도가 찼어요. 이번 달 학원비는 어머니 간병하며 모아둔 돈에서 빼야 했습니다. 수빈이가 현관으로 나갔어요. 다녀올게. 조심해서 가. 문이 닫히고 정은은 싱크대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시계가 8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9시까지 요양원에 출근해야 했습니다. 파트타임이라 오후 2시면 끝났지만 그 시간 동안 어머니는 혼자 계셔야 했어요. 이웃집 김 여사에게 부탁해둔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점심때 가져다 드리기로 했어요. 한 달에 20만 원씩 드렸습니다. 엄마, 나 일 갔다 올게. 점심은 김 여사님이 가져다 주실 거야.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조심해서 갔다 와. 요양원 일은 고됐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의 식사를 돕고 목욕을 보조하고 말벗이 되어 드렸어요. 정은은 이 일을 10년 넘게 해왔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지만 요즘은 유독 몸이 무거웠어요. 점심시간에 휴게실에서 잠깐 쉬는데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아침에 어머니를 부축하다가 삐끗한 것 같았어요. 파스를 붙이고 오후 근무를 마쳤습니다. 오후 2시 퇴근과 동시에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조용했어요.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니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점심 도시락이 반쯤 남아 있었어요. 엄마, 밥 왜 이것밖에 안 먹었어? 입맛이 없어. 정은은 남은 도시락을 치우고 어머니를 부축해 앉혀드렸습니다. 등을 베개로 받치고 이불을 정돈했어요. 엄마, 오늘 날씨 좋은데 잠깐 바람 쐴까?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힘들어. 그냥 누워 있을래. 정은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잠이 드신 것 같았어요. 정은은 조용히 방을 나와 밀린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빨래를 돌리고 청소기를 밀고 저녁 찬거리를 준비했어요. 해가 기울 무렵 수빈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나왔어. 오늘 학교 어땠어? 그냥 그랬어. 대화가 끊겼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조잘조잘 이야기하던 아이였어요. 요즘은 말수가 부쩍 줄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졌어요. 처음에는 부축하면 걸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정은의 허리도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를 부축하다가 허리에서 뚝 소리가 났어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형외과에 갔습니다. 의사가 MRI 사진을 보며 말했어요.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왔네요. 어르신 돌보시다 이렇게 되신 것 같은데 당분간 무거운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저 엄마 간병해야 하는데요. 그러시면 더 나빠집니다. 수술까지 갈 수 있어요.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정은은 어머니를 부축해야 했어요.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고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수빈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저녁을 먹다가 수빈이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나 수능 끝나면 자취할 거야. 정은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냥 이 집에서 나가고 싶어. 왜? 할머니 때문이야? 수빈이가 밥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할머니 싫은 거 아니야. 그럼 왜? 수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매일 지쳐있는 엄마 보는 게 나도 힘들어. 정은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는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맨날 할머니, 할머니. 내가 언제 엄마랑 둘이 얘기해 본 적 있어? 수빈아. 됐어. 밥맛 없어. 수빈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정은은 식탁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가슴이 짓눌리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다 먹지 못하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물을 틀었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물소리에 묻어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명절이 돌아왔습니다. 정식 가족이 왔어요. 도착하자마자 큰올케 윤정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상태 어때요? 좀 안 좋아지셨어요. 에고 힘드시겠다. 윤정은 그 말을 끝으로 텔레비전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정은은 혼자 부엌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했어요. 정식이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부장님. 네, 내일 출근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정식이 말했어요. 정은아, 엄마 용변 처리는 네가 하는 거지?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 정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프라이팬에서 전이 타고 있었어요. 뒤집으려는데 기름이 튀어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작은 화상이었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더 아픈 게 있었으니까요. 정연 가족도 왔습니다. 미영이 부엌으로 들어와 앞치마를 둘렀어요. 아가씨, 제가 할게요. 어머니 점심 챙겨드리세요. 언니 고마워요. 정은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천장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엄마, 명절이야. 다들 왔어. 그래. 어머니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 밥 먹자. 죽을 떠먹여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몇 숟갈 드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정은아. 응, 엄마. 고생이 많다. 정은은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엄마. 어머니가 정은의 손을 잡으셨어요. 손에 힘이 없었습니다. 오빠들은 안 들어와? 나중에 온대. 지금 바쁜가 봐. 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정식이 시계를 보았습니다. 나 이만 가봐야겠다. 내일 회사 가야 해서. 도착한 지 1시간 반이었습니다. 윤정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저희 갈게요. 어머니 방 앞에서 목소리만 높이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연도 따라 일어났어요. 형, 나도 식당 봐야 해. 미영이 설거지를 마무리하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나머지는 냉장고에 넣어뒀어요. 언니, 오늘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요. 미영이 정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가씨, 많이 힘드시죠? 정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아가씨, 거짓말 마세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정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제든 힘들면 연락해요. 내가 뭐라도 할게요.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은은 부엌에서 남은 설거지를 했어요. 어머니 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무 장갑을 벗고 어머니 방으로 향했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매일 같은 하루가 반복되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았습니다. 정은은 어머니 이불을 여며들이며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5년째 되던 해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정은은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어요.
어머니 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벌떡 일어나 달려갔어요. 어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져 바닥에 누워 계셨습니다. 눈이 반쯤 감긴 채로 입에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엄마, 엄마. 정은은 어머니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왼쪽 입가가 축 처져 있었어요. 팔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19에 전화했어요. 손이 떨려서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어머니 손을 놓지 않았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나왔어요. 2번째 뇌경색입니다. 이번에는 좀 심해요. 왼쪽 마비가 왔고 거동이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정은의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집에서 간병하시기 어렵습니다. 24시간 전문 케어가 필요해요. 요양병원 입원 권합니다. 오빠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정식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점심이 지나 있었어요. 복도 벤치에서 정은이 혼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뭐야, 또 쓰러지셨어? 응. 의사 선생님이 요양병원 가야 한대. 정식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요양병원? 그거 비싸잖아.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든대. 뭐? 200? 정연도 도착했어요. 정식에게서 상황을 전해 듣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 그 돈 어떻게 해? 정식이 정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연금이랑 저축으로 충당하면 되지 않아? 오빠 엄마 연금 얼마 안 돼. 저축도 5년 동안 간병하면서 많이 빠졌어. 그래도 상가 건물 월세 받잖아. 건물 관리비에 세금 내면 얼마 안 남아. 정식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 내기는 좀 그렇잖아. 나도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해. 정연이 끼어들었어요. 형 말이 맞아. 일단 엄마 돈으로 하고 부족하면 그때 보태자. 결국 어머니 통장에서 빠지는 구조로 결정되었습니다. 정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달라질 게 없었습니다. 요양병원에 어머니를 모시던 날 정은은 어머니 짐을 쌌습니다. 이불, 옷 몇 벌, 세면도구, 돋보기 안경. 어머니의 물건들이 가방 안에 담겼어요. 어머니가 50년 가까이 사신 집을 떠나시는 날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으신 어머니가 집안을 둘러보셨어요. 여기 다시 못 오는 거야? 정은의 목이 막혔습니다. 아니야, 엄마. 치료받고 좋아지면 돌아오는 거야.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눈빛에 힘이 없었어요. 요양병원 1인실에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보이는 방이었어요. 침대에 누우신 어머니가 천장을 바라보셨습니다. 정은아. 응, 엄마. 너 이제 좀 쉬어. 엄마, 무슨 소리야? 5년간 고생 많았어. 이제 여기 사람들이 돌봐주니까 너는 좀 쉬어야지. 정은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 매일 올 거야. 매일은 무슨. 바쁠 텐데. 바쁘지 않아. 매일 올 거야. 정은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했지만 매일 출근하듯 찾아갔어요. 오전에는 파트타임 일을 하고 오후에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도착했어요. 병원 밥을 잘 못 드시는 어머니를 위해 따로 죽을 끓여갔습니다.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어드렸어요. 엄마, 맛있어? 응. 역시 내가 해준 게 맛있다. 식사 후에는 휠체어를 밀고 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걸 함께 보았어요. 봄에는 벚꽃이 피었고, 여름에는 매미가 울었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었고, 겨울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저녁 시간까지 함께 있다가 돌아왔어요. 버스를 타고 집에 오면 9시가 넘었습니다. 수빈이는 이미 자기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병원 방문 기록부에는 정은의 이름이 빼곡했어요.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1000번이 넘었어요. 반면 오빠들의 방문은 드물었습니다. 정식은 3년간 15번 왔어요. 한 달에 반 번도 안 되는 셈이었지요. 간호사가 정은에게 말했습니다. 따님, 매일 오시네요. 효녀시다. 아니에요. 그냥 안 오면 마음이 안 놓여서요. 다른 보호자분들은 잘 안 오시던데. 따님 같은 분 처음 봐요. 정은은 쓰게 웃었습니다. 다른 보호자들. 그러니까 오빠들 말이었지요. 어머니가 쓰러지신 지 2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어머니의 정신이 맑으셨어요. 눈빛에 힘이 있었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정은의 손을 잡으셨어요. 정은아. 응, 엄마. 미안하다. 정은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네 오빠들 말이다. 아들이라고 키웠는데 쓸모가 없어. 엄마, 나 때문에 네 인생 다 바쳤어. 수빈이도 제대로 못 챙기고. 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나 괜찮아. 괜찮긴. 네 얼굴 보면 다 알아. 어머니가 정은의 손을 꼭 쥐셨어요. 정은아, 내가 갈 때 니한테 줄 거 있어.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 오래 살아야지. 잊지 마라. 엄마가 니한테 남길 거 있어. 정은은 그 말의 뜻을 몰랐습니다. 아픈 사람이 하는 말이려니 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된 건 어머니가 떠나시고 난 뒤였습니다. 마지막 2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정은 씨요?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정은은 하던 일을 멈추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폐렴이 왔습니다. 고령의 기저질환까지 있으시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얼마나요? 단정 짓기 어렵지만 길어야 2주 정도로 보입니다. 정은의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손을 짚어야 했습니다. 오빠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 엄마 상태 안 좋대. 와봐. 정식이 대답했어요. 얼마나 안 좋은데? 의사 선생님이 마음의 준비하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 주 출장이 있어서 주말에 갈게. 오빠, 주말이면 늦을 수도 있어. 에이, 엄마 강하잖아. 주말에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연에게도 연락했어요. 오빠, 엄마 상태 안 좋대. 응, 큰형한테 들었어. 나 내일 갈게. 오늘은 식당이 좀 바빠서. 알았어. 정은은 병원에서 숙식했습니다. 간이 침대를 펴고 어머니 곁에서 잤어요. 밤마다 어머니 손을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나야. 정은이. 어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뜨셨어요. 엄마, 나 어렸을 때 기억나? 시장에서 엄마 가게 앞에서 숙제하던 거. 엄마가 멸치 고르면서 내 숙제 봐줬잖아. 어머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행복했어, 엄마. 아빠 없어도 엄마가 있어서 괜찮았어. 어머니의 손이 정은의 손을 약하게 쥐었어요. 정식이 온 건 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임종 3일 전이었어요. 엄마, 나왔어. 정식이야. 어머니가 겨우 눈을 뜨셨습니다. 정식아. 엄마, 밥은 먹고? 상태 좀 어때? 정은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며칠째 링거만 맞고 계시는데 밥이라니. 정식은 30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또 올게. 그게 정식이 살아계신 어머니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정연은 그 다음날 왔어요. 미영과 함께였습니다. 임종 이틀 전이었지요. 엄마, 나야. 정연이야. 어머니는 이미 의식이 거의 없으셨어요.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미영이 정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며칠째 여기 계신 거예요? 좀 쉬세요. 제가 있을게요. 괜찮아요, 언니. 제가 있어야 해요. 미영이 정은의 손을 잡았어요. 아가씨,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새벽 4시였습니다. 병실에는 정은만 있었어요. 기계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규칙적이던 소리가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정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엄마. 어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뜨셨어요. 정은의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손을 들어 정은의 손을 잡으려 하셨어요. 정은이 어머니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 나야. 정은이야. 어머니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정은아. 엄마, 나 여기 있어. 고마웠어. 어머니가 정은의 손을 약하게 쥐셨어요. 사랑한다. 내 딸. 기계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정은은 어머니 손을 놓지 않았어요. 차가워지는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새벽 병실에 정은의 울음소리만 울렸어요. 8년이었습니다. 8년간 매일 함께했던 시간이 끝났습니다. 장례식장이 차려졌습니다. 정식이 상주 역할을 맡았어요. 조문객을 맞이하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편히 보내드리겠습니다. 조문객이 말했어요. 아들분이 효자시네요. 어머니 좋은데 가셨겠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한테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정은은 빈소 뒤편에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8년간 얼굴 한 번 비추지 않던 사람이 효자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정연이 부의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형, 부의금 장부 정리는 내가 할게. 정은은 빈소 옆 조리실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국을 끓이고 밥을 푸고 상을 차렸어요. 장례식장에서도 정은은 일했습니다. 3일 내내요. 발인 후 미영이 정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수고 많았어요. 8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언니, 아가씨, 나중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쉬세요. 정은이 물었어요. 무슨 말씀인데요? 지금은 아가씨가 힘드실 때니까. 며칠 후에 연락드릴게요. 미영의 눈빛이 의미심장했습니다. 정은은 궁금했지만 물을 기력이 없었어요. 장례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은에게는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회의가 깨진 뒤 정은은 어머니 아파트에 홀로 남았습니다.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벽에 걸린 어머니 영정 사진이 어둠 속에서 흐릿하게 보였어요. 오빠들이 한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간병비로 퉁치자. 아파트면 충분하잖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가씨, 나예요. 지금 시간 괜찮아요? 네, 언니. 아가씨, 나 지금 갈게요. 30분이면 가요. 기다려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30분쯤 지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미영이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어요. 아가씨, 왜 불도 안 켜고 있어요? 어두워서 어떻게 있어요? 그냥 켜기가 귀찮아서요. 미영이 들어와 거실 불을 켰습니다. 환해진 방안이 오히려 낯설게 느껴졌어요. 아가씨, 여기 앉아요. 내가 차려줄게요. 언니, 그냥 오셨어도 되는데. 뭘 이렇게까지. 굶으면 안 돼요. 사람이 밥을 먹어야 힘이 나지. 미영이 부엌에서 찌개를 데우고 밥을 퍼왔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김치찌개예요. 맛없어도 먹어요. 언니 고마워요. 정은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찌개를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뜨거웠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정은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아가씨, 오늘 가족회의 했다면서요? 네. 아주버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도요. 정은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큰오빠가 간병비로 퉁 치자고 했어요. 제가 8년간 한 게 요양보호사 월급이랑 같대요. 정은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언니, 저 8년 동안 제 인생이 없었어요. 일도 제대로 못하고 수빈이한테도 미안하고. 근데 그걸 돈으로 계산하겠다니까 너무 억울해요. 아가씨, 울어요. 울어도 돼요. 언니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8년간 얼마나 참았어요. 울고 싶을 때 울어야지. 한참을 소리 없이 울었어요. 미영은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울음이 가라앉았을 때 미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언니. 장례식 때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무슨 말씀인데요? 사실 어머님한테 부탁받은 게 있어요. 정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한테요? 2년 전쯤이었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엄마가 언니한테 직접 전화하셨어요? 네.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요양병원에서 직접 전화하시는 일이 없으셨잖아요. 무슨 말씀하셨는데요? 미영이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어머님이 그러셨어요. 미영아, 부탁이 있어. 나 죽으면 정은이 좀 도와줘라. 엄마가 그런 말씀을요? 네. 내가 가면 정식이 정연이가 싸울 거다. 정은이 목 뺏으려고 할 거다. 그때 네가 정은이 편 들어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은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머니,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뭐라고 하셨는데요? 아니야, 날 거야. 내가 내 자식들을 모르겠어? 아들이라고 키웠는데 쓸모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은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정은이가 8년간 나 돌봤다. 제 인생 다 바쳤다. 근데 오빠들은 한 게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정은이 편 들어줘라. 언니, 나한테 약속하라고 하셔서 내 어머니 약속드릴게요 했어요. 미영이 정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공증 받아놨다고. 정은이한테 말해뒀다고. 정은의 눈이 커졌어요. 공증이요? 네. 정은이한테 물어보라고 하셨어요. 내가 남겨둔 거 있다고. 정은의 머릿속에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손을 잡으시며 하셨던 말. 언니, 엄마가 저한테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갈 때 니한테 줄 거 있다고. 잊지 말라고. 그럼 진짜 뭔가 준비해 두신 거예요. 아가씨, 어머니 유품 정리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했어요. 왜요? 방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서요. 엄마 냄새 나면 또 울 것 같아서.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마음 알아요. 근데 아가씨, 어머님이 뭔가 남겨두셨으면 찾아야 해요. 오빠들 상대하려면 뭐라도 있어야 하잖아요. 언니 말이 맞아요. 내일 내가 다시 올게요. 같이 정리해요. 언니 바쁘실 텐데 어떡해. 바쁘긴 뭐가 바빠요. 어머니 약속 지켜야죠. 미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가씨, 오늘은 좀 쉬어요. 밥 더 먹고요. 네, 언니. 오늘 와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요. 아가씨가 8년간 고생한 거 생각하면 이 정도가 뭐예요. 현관에서 미영이 돌아보았어요. 아가씨,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나 있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아가씨 편이셨어요. 그거 잊지 마세요. 네, 언니.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은은 거실에 홀로 서서 어머니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사진 속 어머니가 웃고 계셨습니다. 엄마, 뭘 남겨두신 거예요? 저한테 뭘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정은은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가 남겨두신 게 뭔지 찾아야 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힘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미영이 어머니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 방 앞에 섰어요. 정은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언니? 서랍장부터 해요. 어르신들은 중요한 거 서랍에 넣어두시잖아요. 정은이 협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돋보기 안경, 약 봉지, 메모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약이랑 안경이네요. 옷장 쪽도 봐요. 미영이 옷장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아래쪽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습니다. 아가씨, 이거 봐요. 미영이 서랍 안에서 두꺼운 공책을 꺼냈습니다. 낡은 표지에 가계부라고 적혀 있었어요. 엄마 가계부예요. 엄마가 이런 거 쓰셨구나. 열어봐요. 정은이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꼼꼼한 글씨가 빼곡했어요. 10년치 기록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넘겼어요. 2015년 3월 정식이 집 살 때 1억 2천. 2016년 8월 정연이 식당 자금 1억. 2019년 정식이 차 바꾼다고 800만 원. 언니, 이거 봐요. 오빠들한테 준 돈이 다 적혀 있어요. 얼마나 돼요? 정은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큰 오빠한테 1억 8천 정도, 작은 오빠한테 1억 5천 정도. 합치면 3억이 넘어요. 3억이요? 어머님이 그렇게 많이 주셨어요? 저한테는요? 정은이 자기 이름을 찾았습니다. 페이지를 넘기고 또 넘겼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2016년 7월 정은이한테 수빈이 학원비 주려고 했는데 안 받음. 내 딸이 효녀다. 정은의 손이 멈췄어요. 언니, 저한테 주신 건 거의 없어요. 제가 안 받았으니까. 어머님이 다 기록해 두셨네요. 이거 중요한 증거예요. 미영이 다른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여기 메모장도 있어요. 작은 메모장이었어요. 정은이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날짜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미영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이 다 알고 계셨네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정은이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7월 15일, 오늘 정은이가 울었다. 내가 짐인가 보다. 미안하다. 정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아가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더 볼게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은아, 엄마가 갈 때 니한테 줄 거 있어. 잊지 마라. 언니, 이거 엄마가 저한테 했던 말이에요. 그럼 뭔가 더 있다는 거네요. 더 찾아봐요. 정은이 옷장 깊숙한 곳을 뒤졌습니다. 어머니 외출복 사이에 손이 닿았어요. 뭔가 만져졌습니다. 꺼내보니 흰 봉투였어요. 봉투 앞면에 어머니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은에게. 언니, 이거요. 열어봐요. 정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 편지지 한 장과 작은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가 있어요. 읽어봐요. 정은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어요. 정은아, 이 편지 보면 엄마는 없겠지. 정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미안하다, 내 딸. 네 오빠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엄마 살아생전에 다 해줬어. 정식이 집 살 때 1억 2천, 정연이 식당 차릴 때 1억, 그 외에도 많이 줬어. 정은이 계속 읽었습니다.
근데 니한테는 아무것도 못 해줬어. 남편 잃고 혼자 수빈이 키우느라 고생하는 니한테. 엄마 아프고 나서는 네 인생까지 가져갔어. 엄마, 8년간 고마웠어. 네가 없었으면 엄마 진작에 갔어. 매일 와서 밥 먹여주고 손잡고 얘기해주고.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오빠들은 몰라. 정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공증 받아놨어. 이 봉투에 열쇠 있지? 그게 은행 대여금고 열쇠야. 거기 서류 있어. 대여금고요? 미영이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여기 은행 이름 새겨져 있어요. 국민은행이네요. 정은이 편지를 계속 읽었어요. 네가 70%, 오빠들이 각각 15%씩. 엄마 죽고 오빠들이 싸울 거 알아. 그때 이거 써라. 70%요? 어머님이 그렇게 정해두셨어요? 네. 더 있어요. 정은이 읽었습니다. 상가 건물, 그거 엄마가 15년 전에 경매로 산 거야.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건어물 가게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아무도 몰라. 네 오빠들도 몰라. 엄마가 번 돈이야. 오빠들도 모르는 거였어요? 그런가 봐요. 정은이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정은아, 네가 한 효도는 돈으로 환산되는 게 아니야. 근데 세상이 그렇잖아. 돈 앞에서 가족도 싸우고. 그러니까 이거라도 받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네한테 해주는 거야. 사랑한다, 내 딸. 엄마가. 정은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준비해 두셨어요. 어머님이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오빠들이 어떻게 나올지. 미영이 정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어머님이 아가씨 편이셨어요. 돌아가시면서까지 아가씨 걱정하신 거예요. 다음 날 정은과 미영은 국민은행에 갔습니다. 열쇠로 대여금고를 열었어요. 안에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꺼내서 열어보니 공증 유언장이었어요. 유언자 박복수는 다음과 같이 유산을 분배한다. 딸 김정은에게 70%, 아들 김정식에게 15%, 아들 김정현에게 15%. 공증 날짜는 3년 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서명과 공증인의 직인이 찍혀 있었어요. 아가씨, 진짜 있네요. 어머님이 진짜 공증 받아두셨어요. 이게 법적으로 유효한 거예요? 글쎄요. 변호사한테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미영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내 고등학교 동창 중에 상속 전문 변호사가 있어요. 최윤정이라고. 연락해 볼게요. 이틀 후 정은과 미영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최윤정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어요. 공증 유언장이네요. 절차상 하자가 없어요.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정은이 물었습니다. 그럼 이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다만 형제분들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상속인은 최소한의 몫을 보장받거든요. 유류분이요? 자녀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에요. 3분의 1씩 받을 권리가 있다면 그 절반인 6분의 1은 최소한 보장된다는 거죠. 미영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아가씨가 다 뺏기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 가계부 보세요. 최윤정 변호사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어머님이 생전에 형제분들에게 이미 많이 주셨어요. 큰아들한테 1억 8천, 작은아들한테 1억 5천. 이게 특별 수익으로 계산됩니다. 특별 수익이요? 생전에 미리 받은 상속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빼고 계산하면 형제분들이 유류분 청구해도 받을 금액이 거의 없어요. 정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제가 유언장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하지만 준비가 필요해요. 형제분들이 유언장 무효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뭘 준비해야 하는데요? 최윤정 변호사가
펜을 들었습니다. 정은 씨가 8년간 간병하신 기록이요. 병원 방문 기록, 간병 사진, 카카오톡 대화네요. 형제분들이 간병에 참여 안 하신 증거도 필요해요. 미영이 말했어요. 병원 방문 기록은 요양병원에 떼달라고 하면 되죠? 네. 그리고 이 가계부랑 메모장도 중요한 증거예요. 어머님이 직접 쓰신 거니까요. 정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준비할게요. 최윤정 변호사가 정은을 바라보았어요. 정은 씨, 형제분들이 쉽게 수긍 안 하실 거예요. 마음 단단히 드세요. 네. 각오하고 있어요. 그날 저녁 정은은 어머니 아파트에서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받은 방문 기록이 있었어요. 3년간 정은의 방문 횟수는 1000회가 넘었습니다. 정식은 15번, 정연은 25번이었어요. 휴대전화를 열어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캡처했습니다. 오빠, 이번 주말 엄마 좀 봐줘. 정식의 답장은 나 바빠 다음에였어요. 엄마 상태 안 좋아 와봐. 정식의 답장은 주말에 갈게였습니다. 그 주말에도 오지 않았어요. 정은은 서류들을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가계부 메모장, 편지, 공증 유언장, 병원 방문 기록, 카카오톡 캡처, 어머니가 남겨주신 것들이었습니다. 정은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남은 건 오빠들과 마주하는 일이었어요. 일주일 후 정은은 오빠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빠, 재산 문제 정리하자. 이번 주 토요일 엄마 집에서. 정식이 전화기 너머로 콧웃음을 쳤어요. 그래, 네가 드디어 현실 받아들이는구나. 아파트로 만족하기로 했어? 토요일에 봐요. 정은은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토요일 오후 어머니 아파트. 정식과 정연이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식은 다리를 꼬고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고 정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손을 깍지 끼고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식이 문을 열었어요. 정은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뒤에 미영과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식의 표정이 굳었어요. 근데 이분은 누구야? 최윤정 변호사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최윤정입니다. 정식이 명함을 받지 않았어요. 눈으로만 훑어보고는 정은을 노려보았습니다. 야, 정은아. 가족끼리 하는 얘긴데 무슨 변호사야? 오빠가 가족처럼 안 하니까요. 거실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정은은 오빠들 맞은편에 앉았어요. 미영과 변호사가 양옆에 자리했습니다. 정은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정식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이게 뭔데? 엄마 유언장이에요. 공증 받은 거. 정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유언장? 정연도 몸을 앞으로 숙였어요. 엄마가 유언장을 남겼어? 최윤정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유언장 내용을 또박또박 읽었어요. 유언자 박복수는 다음과 같이 유산을 분배한다. 딸 김정은에게 70%, 아들 김정식에게 15%, 아들 김정연에게 15%. 공증 날짜는 3년 전이었습니다. 정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소리를 냈어요. 이거 조작 아니야? 엄마가 아들 놔두고 딸한테 70%를 줘? 말이 돼? 공증 유언장입니다. 법적으로 유효해요. 닥쳐. 네가 뭔데? 정식이 정은을 쏘아보았습니다. 야, 정은아. 네가 엄마한테 뭔 짓 한 거야? 엄마 정신없을 때 이거 받아낸 거지?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공증 당시 의사소견서였어요. 어머니의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공증 당시 어머님 정신이 온전하셨다는 의료 기록입니다. 본인 의지로 작성하셨어요. 정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었어요. 정은이 두 번째 증거를 꺼냈습니다. 낡은 공책이었어요. 표지에 어머니 글씨로 가계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도 봐요. 엄마가 오빠들한테 얼마 줬는지 다 적어놨어요. 정은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0년치 기록이 빼곡했어요. 정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그때 사정이 있었어. 집 살 때 급하게 필요했고, 큰오빠한테 총 1억 8천, 작은오빠한테 1억 5천, 합치면 3억이 넘어요. 정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이렇게까지 기록해뒀어? 응. 근데 저한테 준 건 거의 없어요. 정은이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세 번째 증거가 나왔습니다. 정은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렸어요. 요양병원에서 발급받은 방문 기록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김정은 씨의 3년간 요양병원 방문 횟수입니다. 1000회가 넘습니다. 거의 매일 가셨어요. 정식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김정식 씨는 3년간 15번입니다. 15번이 어때서? 나는 회사가 있잖아. 김정현 씨는 25번이고요. 정연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정은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오빠들 앞에 내밀었어요.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었습니다. 오빠, 이번 주말 엄마 좀 봐줘. 큰오빠 답장. 나 바빠 다음에. 정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상태 안 좋아 와봐. 큰오빠 답장. 주말에 갈게. 근데 그 주말에도 안 왔어요. 정은이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오빠 엄마 임종 2주 전에 전화했잖아. 의사 선생님이 마음에 준비하라고 했다고. 정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오빠 뭐라고 했어? 이번 주 출장이야. 주말에 갈게. 결국 토요일에 왔지. 30분 있다가 갔어.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한다고. 정은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게 오빠가 살아계신 엄마 본 마지막이야. 정은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 창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은의 얼굴 위로 빛과 그림자가 교차했습니다. 오빠, 나 8년 동안 내 인생 바쳤어. 정식이 정은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새벽마다 엄마 기저귀 갈았어. 밥 떠먹여드리고 목욕시켜드렸어. 허리 디스크 터져도 병원 못 갔어. 엄마 돌봐야 하니까. 그건 네가 요양보호사니까. 요양보호사요? 정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 할 말이에요? 오빠는 뭐 했어? 명절에 2시간 와서 TV 보다 갔잖아. 엄마 잘 모시네 한마디 하고. 그게 다였잖아. 정식이 입을 열려 했지만 정은이 먼저 말했습니다. 간병비 준다고 했잖아. 매달 50만 원씩. 석 달 주고 끊었잖아. 정연이 오빠는 한 번도 안 줬고. 정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수빈이한테 미안해서 미칠 것 같았어. 정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오빠는 그때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정은이 숨을 골랐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8년간 삼킨 말들이요. 엄마 임종도 못 봤잖아, 오빠. 정식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새벽 4시에 나 혼자 손잡고 있었어. 엄마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마웠다고 했어. 나한테. 정은아 고마웠어. 사랑한다 내 딸. 그게 마지막이었어.
정은의 눈물이 턱 끝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장례식장에서 오빠가 뭐 했어? 효자시네요. 소리 듣고 있었잖아. 8년간 얼굴도 안 비추고. 정식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반박하지 못했어요. 나도 딸이야, 요양보호사? 그건 내 직업이지. 가족들한테 내가 요양보호사야? 수빈이가 수능을 어떻게 치는지, 대학을 선택을 잘했는지, 왜 애 입에서 엄마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서 집 나간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 왜 나만 이래야 해?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엄마 간병한 게 억울해서 이런다고 생각하지 마. 오빠가 사람이면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최윤정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정식 씨, 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이 변호사를 노려보았어요. 유류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생전에 주신 3억여 원이 특별 수익으로 계산됩니다. 이미 받으신 금액이 상속분보다 많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유류분 청구하셔도 받으실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초과분을 반환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정식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씨가 8년간 간병하신 것 기여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가시면 정식 씨한테 유리하지 않아요. 정식이 책상을 쳤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정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 정식이 동생을 쏘아보았어요. 뭐? 형, 정은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야,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정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우리가 못한 거 맞잖아. 8년간 한 번도 제대로 안 갔잖아. 엄마 임종도 못 받고. 야, 너 막내 편 들어? 편 드는 게 아니야, 형. 사실이잖아. 정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래, 니들 맘대로 해. 나 법대로 할 거야. 변호사 구해서 유류분 청구할 거야. 변호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유리하지 않으실 거예요. 닥쳐. 정식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거칠게 신었어요. 두고 봐. 이렇게 안 끝나. 문이 쾅 닫혔습니다. 아파트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정연이 정은에게 다가왔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정은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오빠, 형이 저래도 나는 네 편이야. 엄마 유언장대로 해. 네가 받아야 할 거야. 미영이 남편 옆에 섰습니다. 여보, 잘 생각했어요. 정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거지. 정은이가 8년간 고생한 거 생각하면. 정연이 정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큰형은 내가 얘기해 볼게. 시간이 좀 필요할 거야. 미영이 정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가씨, 수고했어요. 오늘 정말 힘들었죠? 언니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가씨가 다 한 거예요. 나는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저녁 무렵 모두가 떠나고 정은만 남았습니다.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가슴이 후련하면서도 아팠습니다. 오빠와 싸운 게 기분 좋을 리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 하지 않았으면 평생 당하고만 살았을 거예요. 어머니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가 웃고 계셨어요. 엄마, 나 오늘 했어. 엄마가 남겨준 거 잘 썼어. 창밖으로 첫 번째 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고비는 넘겼어요. 이제 남은 건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정식이 떠난 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은은 그 사이 연락을 기다렸어요. 큰오빠가 먼저 전화할 줄 알았습니다. 화가 풀리면 이야기하자고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정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은아, 큰형이 변호사 선임했대. 변호사요? 응. 유류분 청구하고 유 원장 무효 소송도 하겠대. 정은은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끝까지 이렇게 가겠다는 거였습니다. 오빠 어떡해요? 걱정 마. 최 변호사님한테 얘기해봐.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전화를 끊고 정은은 최윤정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예상했습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세요. 대응 준비해야 해요. 다음 날 정은과 미영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최윤정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했어요. 정식 씨 측에서 두 가지 주장을 할 겁니다. 첫째, 유 원장 무효. 어머님이 작성 당시 판단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할 거예요. 둘째, 유류분 청구.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겠다는 거죠.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요. 일단 유 원장 무효 주장은 어렵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공증 당시 영상 녹화본이 있어요.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이요? 네. 어머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담겨 있어요. 공증 절차상 필수 기록입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3년 전 모습이었어요. 지금보다 얼굴에 살이 있었고 눈빛도 또렷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나 박복수는 제 정신으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딸 정은이에게 70%를 주는 이유는 8년간 저를 돌봐준 것에 대한 고마움입니다. 아들들에게는 살아생전 충분히 해줬습니다. 정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를 다시 듣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엄마. 미영이 정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냥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변호사가 영상을 멈췄어요. 이 영상이 있으면 유 원장 무효 주장은 어렵습니다. 판단 능력에 문제 없다는 게 명확하니까요.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류분 청구는 조금 다릅니다. 법적으로 자녀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받거든요. 그럼 오빠가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계산을 해봐야 해요. 여기 가계부 기록 있죠?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총 유산이 약 12억 5천만 원입니다. 법정 상속분대로라면 3남매가 각각 3분의 1씩 약 4억 1천만 원씩 받게 됩니다. 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에요. 그러면 각자 약 2억 1천만 원이 최소 보장분입니다. 정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특별 수익이 있습니다. 생전에 미리 받은 금액이요. 변호사가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정식 씨가 받은 금액이 1억 8천만 원, 정연 씨가 1억 5천만 원입니다. 이걸 상속분에서 빼야 해요. 빼면요? 정식 씨의 경우 유류분 2억 1천만 원에서 이미 받은 1억 8천만 원을 빼면 3천만 원 정도만 청구할 수 있어요. 3천만 원이요? 네. 그것도 인정받을 경우에요. 기여분까지 고려하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미영이 끼어들었어요. 기여분이요? 정은 씨가 8년간 간병하신 게 기여분으로 인정됩니다. 그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상당해요. 법원에서 이걸 반영하면 정식 씨가 받을 금액이 거의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은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소송에도 오빠한테 유리하지 않은 거네요. 네. 정식 씨 측 변호사도 이걸 알 겁니다. 그래서 합의를 권할 가능성이 높아요. 며칠 후 정연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정은아, 큰형 변호사가 연락해 왔대.
뭐래요? 소송 전에 협의하자고. 형도 변호사한테 상황 설명 듣고 좀 누그러진 것 같아. 정은은 가슴이 조금 놓였어요. 오빠가 직접 연락하지는 않았어요? 아직. 근데 내가 어제 형 만났거든. 만났어요? 응. 형 집에 갔어. 정연은 며칠 전 형 집을 찾아갔습니다. 거실에서 마주 앉았어요. 정식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예전처럼 소리를 지르지는 않았습니다. 형, 나 할 말 있어서 왔어. 뭔데? 형, 그만하자. 정식이 동생을 노려보았어요. 뭘 그만해? 소송, 유류분 청구. 다 그만하자. 야, 너 정은이 편이야, 내 편이야? 정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편드는 게 아니야. 우리가 졌어. 아니, 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원래 우리가 잘못한 거야. 뭐? 형, 8년간 우리 뭐 했어? 정은이한테 다 떠넘겼잖아. 엄마 돈 타가고 명절에 잠깐 얼굴 비추고. 정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엄마가 왜 저렇게 유언장 썼겠어? 엄마도 알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뭘 했는지, 정은이가 뭘 했는지. 정식이 고개를 돌렸어요. 형, 정은이가 8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새벽마다 엄마 기저귀 갈고, 밥 떠먹이고, 병원 매일 다니고, 허리 디스크 터져도 병원 못 갔어. 우리는 그동안 뭐 했어? 정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형, 솔직히 말해. 형도 알잖아. 우리가 못한 거. 긴 침묵이 흘렀어요. 정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근데 70%는 너무하잖아. 형이 그동안 엄마한테 받은 거 생각해봐. 1억 8천이야. 나도 1억 5천 받았고, 정은이는 거의 못 받았어. 정식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형, 엄마가 그렇게 정한 거야. 엄마 뜻대로 하자. 제발. 정연이 정은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전했습니다. 형이 바로 수긍하지는 않았어. 근데 예전처럼 소리 지르지는 않더라. 생각해보겠다고 했어. 정말요? 응. 형 변호사도 소송 가면 불리하다고 했나 봐. 그래서 합의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같아. 정은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오빠와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8년간 당한 것들을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어요. 오빠 고마워요. 큰오빠한테 말해줘서. 고맙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 미영이가 그러더라. 이번 일로 형도 좀 생각이 달라졌을 거라고. 2주 후 최종 합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어머니 아파트 거실이었어요. 정식, 정연, 정은. 3남매가 모였습니다. 양측 변호사도 함께했어요. 정식의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지난번처럼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어요. 잠을 못 잤는지 아니면 많은 생각을 했는지 최윤정 변호사가 합의서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유언장대로 정은 씨 70%, 정식 씨 15%, 정연 씨 15%로 합의하겠습니다. 이해 있으십니까? 정식이 서류를 내려다보았어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형, 사인해. 정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정식이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서류 위에 사인을 했습니다. 정연도 사인했고 마지막으로 정은이 사인했어요. 합의가 끝났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최종 분배 내역을 설명했습니다. 정은 씨가 상가 건물 70% 지분과 아파트 전체 예금 3,500만 원을 받습니다. 총 약 8억 7천만 원입니다. 정식 씨와 정연 씨는 각각 상가 건물 15% 지분과 예금 800만 원씩입니다. 각 약 1억 6천만 원입니다. 상가 건물은 당분간 공동 소유로 유지하고
매각시 지분대로 분배하기로 합니다. 변호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악수를 나누고 먼저 나갔어요. 거실에 삼남매만 남았습니다. 정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큰오빠. 정식이 정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나 오빠랑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어. 정식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빠도 엄마 자식이고 나도 엄마 자식이야. 우리 원수처럼 살지 말자. 정식이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정은아. 응. 미안하다. 정은은 예상치 못한 말에 놀랐어요. 내가 8년간 니한테 너무 많이 떠넘겼다. 네 인생 생각 안 했어. 내 인생만 생각했어. 정식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 임종도 못 본 게 나도 후회돼. 정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큰오빠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오빠, 당장 예전처럼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근데 시간 좀 줘. 나도 생각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정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오빠. 천천히 해. 정연이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그래, 우리 천천히 하자. 어쨌든 가족이잖아. 정식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다가 어머니 영정 사진 앞에서 멈췄어요. 한참을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불효자식 왔다 갑니다. 낮은 목소리였어요. 정은과 정연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정식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정연이 정은에게 말했어요. 정은아, 형이 저래도 속으로는 많이 반성했을 거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오빠 고마워. 중간에서 많이 애썼지. 내가 뭘. 미영이가 다 한 거지. 미영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찻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차 드세요. 오늘 고생 많았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아가씨가 다 한 거예요. 나는 옆에서 도운 것뿐이에요. 정은은 미영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 엄마가 사람 잘 봤어요. 언니한테 부탁한 거. 미영이 웃었습니다. 어머님이 아가씨 많이 걱정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랜 싸움이 끝났어요.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한 발짝은 나아간 것 같았습니다. 합의가 끝난 뒤 정은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병원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8년간 미뤄왔던 허리 치료였어요. 정형외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MRI 사진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걸 어떻게 참고 사셨어요? 디스크가 신경을 심하게 누르고 있어요. 바빠서요. 갈 시간이 없었어요. 더 미루시면 다리 마비 올 수도 있습니다. 수술하셔야 해요. 정은은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8년 만에 자기 몸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수술 비용은 상속받은 돈에서 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것으로 자신을 치료한다는 게 묘한 기분이었어요.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수빈이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22살이 된 딸이 물컵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일어났어? 물 마실래? 수빈아, 와줬구나. 당연히 와야지. 엄마 수술인데. 수빈이가 빨대를 입에 대주었어요. 정은은 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컸구나. 수빈이가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어요. 엄마, 나 할 말 있어. 뭔데? 미안해. 갑자기 뭔 소리야? 고3 때 자취하겠다고 했잖아. 엄마는 나한테 관심 없다고 했잖아. 그때 내가 너무 어렸어. 정은은 그날을 기억했어요. 수빈이가 이 집에서 나가고 싶다고 했던 저녁. 그날 밤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해봤어.
엄마가 8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맨날 삐져 있었는데 엄마는 할머니 기저귀 갈면서 울고 있었잖아.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수빈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건강부터 챙겨. 내가 도울게. 내년에 취직하면 생활비도 보탤게. 수빈아, 엄마 혼자 고생하는 거 이제 안 볼 거야. 나도 이제 어른이니까. 정은은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우리 같이 잘 살자. 병실 창으로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정은은 요양보호사 일에 복귀했습니다. 예전처럼 무리하지는 않았어요. 파트타임으로 주 3회만 일했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되면 조금씩 늘려가기로 했어요. 상속받은 재산으로 삶을 정리했습니다. 수빈이 남은 대학 등록금을 내고 취업 준비 자금도 마련해 주었어요. 어머니 아파트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어머니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었거든요. 장롱에는 아직 어머니 옷이 걸려 있었고 부엌에는 어머니가 쓰시던 냄비가 있었어요. 상가 건물 관리도 정은이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하나씩 배워갔어요. 건물 관리인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살아계실 때 당부하셨어요. 막내딸이 똑똑하다고. 나중에 이 건물 맡길 거라고. 엄마가 그런 말씀을요? 네. 아들들은 믿음이 안 간다고 하셨어요. 정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다 알고 계셨어요. 형제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정식과는 여전히 서먹했어요. 연락도 없고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합의 자리에서 미안하다고 했지만 마음 깊이 풀린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정은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오빠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정영과는 달랐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미영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어느 주말 정연 부부가 어머니 아파트에 왔어요. 미영이 갈치조림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가씨, 이거 어머님 좋아하시던 거예요. 아가씨도 좋아하시잖아요. 언니 맛있겠다. 고마워요. 고맙긴요. 우리 남편이 시장 봐왔어요. 정연이 머쓱하게 웃었어요. 미영이가 사오라고 해서 셋이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였어요. 정은아, 요즘 몸은 좀 어때? 많이 나아졌어요, 오빠. 이제 오래 걸어도 괜찮아요. 다행이다. 그 허리로 8년을 어떻게 버텼는지. 정은은 웃었습니다. 버티다 보니까 버텨지더라고요. 정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큰형 연락은 있어? 아니, 없어. 내가 한번 전화해 볼게. 명절에는 얼굴이라도 보자고. 오빠 억지로 안 해도 돼. 큰오빠 마음이 준비되면 연락하겠지. 정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자. 어쨌든 가족이니까. 미영이 반찬을 집어주며 말했어요. 아가씨, 많이 드세요. 살 좀 쪄야 해요. 언니, 요즘 살 좀 쪘어요. 밥맛이 돌아왔거든요. 그래야지. 밥맛 없던 거 다 스트레스 때문이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어머니 첫 번째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정은은 수빈이와 함께 성묘를 갔어요. 봉분 앞에 꽃을 놓고 음식을 차렸습니다. 정은이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엄마, 나야. 정은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살랑거렸어요. 엄마, 나 요즘 괜찮아. 허리 수술했고 일도 다시 시작했어. 수빈이도 잘 지내. 내년에 졸업하고 취직할 거야. 정은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오빠들이랑은 아직 서먹해. 큰오빠는 연락이 없어. 근데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렸어요. 엄마, 그 편지 고마웠어. 엄마가 남겨준 거 덕분에
내가 버틸 수 있었어. 정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아직도 기억나. 고마웠다고 했잖아. 사랑한다고 했잖아. 그게 나한테는 유산보다 큰 거였어. 진짜야. 수빈이가 정은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 잘 살게. 엄마가 바라던 것처럼 건강하게, 행복하게. 봉분 위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녀가 나란히 서서 봉분을 바라보았어요. 그날 저녁 정은은 어머니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사진 속 어머니가 웃고 계셨습니다. 칠순 잔치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8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이 떠올랐습니다. 고마웠어. 사랑한다, 내 딸. 그 한마디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엄마, 나왔어. 수빈아. 손 씻고 와. 밥 다 됐어. 식탁에 마주 앉아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던 레시피 그대로였어요. 수빈이가 한 숟갈 뜨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할머니 찌개 맛이야. 그래. 응. 똑같아. 모녀가 마주보며 웃었어요. 식탁 위로 따뜻한 김이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은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어머니 영정 사진 앞에 섰어요. 아침 인사를 하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도 잘 지낼게. 출근 준비를 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정은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등이 펴져 있었어요. 8년간 움츠렸던 어깨가 조금씩 펴지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현관을 나서자 봄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난 사연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도 해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